조금 기다려 주십시오. 오케이. 고맙습니다. 기다려 주셔서. 김경재입니다. 날씨가 왔다 갔다 해서 그러는지 제 방송 이 장비도 노해서 그런지 소리가 들렸다 말다 해서 시작할 때 좀 애를 먹었습니다. 오늘은 대통령 영부인 김건희 여사를 중심으로 몇 말씀 여러분하고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엊그제 제가 김건희 여사의 비밀 녹음 도청 문제에 대해서 내용은 설명하지 않았고, 우선 어떻게끔 해서 그렇게 도청이 비밀 녹음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시큐리티의 처리가 그렇게 엉성했느냐, 그걸 가지고 제가 그냥 천부당 만부당 하다는 식으로 우선 문제를 제기하고 있었는데, 오늘은 이제 구체적인 그 내용을 좀 설명하겠습니다. 그것은 청와대, 그러니까 당시에 대통령실에 들어가기 전에 취임 후에 4개월 후에 그 대통령의 사저에서 시작된 녹음입니다. 녹음인데 최재영이라는 재미 목사가 개인적으로는 잘 아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김건희 여사의 근거지인 경기도 양평 근처에서 한때 부친이신 선친인 거기서 서울 약국인가 약국을 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때 좀 서로 간에 가족 간의 관계가 있어서 확실하게 100% 확인한 건 아닙니다만 최재형 목사를 오빠하고 부르는 정도로 가까운 사이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까운 사람이 명색 자기 동네에 동생 볼되는 여자가 대통령 부인이 됐는데, 그걸 가지고 녹음기를 가지고 가서 비밀리에 녹음을 해가지고 또 설사 녹음을 했다 손 치더라도 나중에 이해관계가 맞지 않아서 그랬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그걸 또 폭로를 했어요. 그게 도대체 이놈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이게 죽도밥도 아니야. 죽도밥도 아닌데, 그 내용이 이제 오늘 서울의 소리 녹취록이라고 해서 여기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거기에 개인적인 얘기는 크게 문제를 삼을 것 같지가 않고, 다만 거기에서 그냥 휴지로 가르침을 뱉고 어쩌고 그냥 편안하게 앉고 그랬다는 그것은 무슨 녹화를 한다는 생각을 전혀 안 했기 때문에 집에서 평안하게 살아서 지내서 그럴 수는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썩 좋지 않습니다만은, 그리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거 또 자기가 그냥 대통령 선거를 거의 주도하다시피 뭘 했다, 이런 것도 들을 수도 있지만, 특히 그 중에 내용이 자기들이 좌파라고 고백한 겁니다. 우리는 좌파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보수의 편을 들어서 어떻게 대통령이 됐지만 보수가 시끄럽게 떠들고 하는 건 잠깐 좀 이렇게 다독거려주고 하는 그런 자세, 그 자세에 상당히 많은, 거의 절대 다수의 보수들이 흥분한 겁니다. 이건 말이 안 된다. 그 내용을 한번 조금만 읽어볼게요. 아유, 자꾸 이런 거 안 해. 정말 하지 마세요. 무슨 물건을 갖다 줘요. 크리스찬 디오르나 이런 거 갖다 주었다고 하는데, 저는 이것을 김영란법 위반이라고 몰고 어쩌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워낙 잘 알던 사람이니까 그런 거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게 객관적으로 밝혀지지 않았다면 수천만 원짜리 보석도 아니고 몇백만 원짜리 화장품 같은 것은 이런 게 있을 수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를 해요.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아무튼 이게 김건희 여사의 발언입니다. 아무튼 저희는 뿌리 깊은 사실은 기독교 집안인데 갑자기 저쪽에서 저를 갖다가 무속 프레임을 걸더니 저를 완전히 이렇게 만들어 버렸다. 좀 억울했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또 김건희 발언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있어 보니까 객관적으로 전 정치는 다 나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진짜 막상 대통령이 되면 좌나 우나 그런 것보다는 진짜 국민들 생각을 먼저 하게끔 되어 있다. 이 자리가 그렇게 만듭니다. 이래서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발언이 나오는데,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이런 엄청난 충성심이 있었던 사람이다. 이게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굉장히 충성심을 가졌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까지 무슨 누구누구 대표는 아닌데 대통령 자리에 올라가니까 약간의 뭐랄까 너무 어쨌든 보수의 힘으로 탄생한 정부니까 어찌됐든 그래서 그들의 비위를 살짝 맞추는 건 있을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그렇지 않고, 이게 김건희 발언입니다. 너무 어쨌든 보수의 힘으로 탄생한 정부니까 어찌됐든 그래서 그들의 비위를 살짝 맞추는 건 있을 수는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그렇지 않고, 두 번을 했어요. 그 다음에 저에 대한 관심, 저에 대한 어느 정도 관심 이렇게 제가 좀 끊어지면 좀 더 적극적으로 저는 더 남북 문제 제가 좀 나설 생각이에요. 정말로 그래야 되고 남북 통일을 해야 되고, 그래서 북한 주민이 너무 안 됐다 이거. 우리 국민이니까 빨리 수용하고 해서 이런 문제를 해야 해서 윤석열 정부가 잘 해내서 통일이 돼서 대한민국 성장되고 우리 목사님도 한번 크게 저랑 같이 할 일 하시고 뭐 이런 발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참 어이가 없는데, 그 전에 이제 많이 사람들이 언론에도 오르내리고 했습니다만은 그냥 김건희라는 사람이 자기가 대통령 된 것처럼 한다. 그리고 그 전에 서울의 소리에 라디오 7시간 녹음해도 보면 내가 만약 정권 교체를 하면 이러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말이 좀 과장돼서 그렇겠지 하는데, 이 내용의 전체적인 맥락을 봐서는 자기가 정권 교체를 해서 자기가 국정을 주도하겠다 하는 의지가 너무도 명백하게 보여요. 그러면 윤석열은 뭐예요? 그러니까 이건 사석입니다. 여러분, 이거 이해를 해야 할 건 사석이고, 이 최재형이라는 사람이 개인적으로 오빠하고 잘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했다 손 치더라도, 우선 이 사건에서 이것을 폭로한 최재형이라는 사람이 목사니 뭐니 하는지 어쩌니 뭐냐면 세상에 이렇게 인간적으로 나쁜 사람이 없어요. 일차적인 책임은 거기 가지만은 그런 자세를 보인 김건희 여사의 진면목이 만천하에 폭로됐다는 것이 그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동아일보 이기용 칼럼을 제가 좀 인용하겠습니다. 이 사건이 보여준 상상 초월의 세계라 그랬습니다. 상상 초월의 세계는 세 가지다. 하나는 상상 초월의 저질스러운 공작 형태고, 둘째는 상상 초월의 허접한 사람 관리 및 경호 시스템. 아까 제가 지적했죠? 여기 나왔죠? 셋째는 대통령 부인이 보여준 상상 초월의 행동이다. 그래서 지금 이 나라가 이건 뭐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 거야? 그래서 이기용 기자의 칼럼 내용을 좀 인용하면, 김 여사가 백을 받았든 안 받았든 몰카 공작의 저열함과 비도덕성은 줄어들지 않는다. 최재형이 기본적인 참 악마와 같은 그 비열한 공작은 그 비도덕성은 줄어들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함정 몰카로 해서 김건희 여사의 행동의 비도덕성도 적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함정 몰카의 저열함도, 거기에 당한 대통령실도, 그 가방을 뿌리치지 않는 김 여사도 모두 상상 초월. 김 여사는 관절을 떠나서 사죄해서 근신하고 준 쪽, 받은 쪽 모두 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 엄정 조사해야 한다. 이게 요컨대 이제
이 칼럼은 김건희 여사 대통령 영부인은 용산의 대통령실에 있지 않고 사저로 나와서 반성하고 자숙해야 한다 하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꼭 뭐 옛날에 궁중에서 왕비나 뭐 후궁이나 이런 사람들이 뭐 말 잘못하면 저 뭐 귀향을 가는 건 아니지만 다른 궁으로 옮겨서 살게 만들 자숙하는 뭐 그런 정도의 조치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거야 뭐 앞으로 생각해야 할 문제고 지금 내일 모레 한 3개월 후 정도면 한 100일 며칠 후에는 대한민국의 역사를 판가름하는 중요한 40선거가 다가오는데 지금 그렇지 않아도 저 야당에서는 이해찬이가 180석 만드는 거 문제없다. 그리고 엉뚱하게 저기 장위동에 있는 전화무게 목사는 200석을 우리가 확보한다고 큰 소리 빵빵 치고 있는 판국에 국민의힘은 혁신위원회 만든다고 인유원이라는 사람 불러다가 뭐 물쩍저물쩍하고 그냥 돌려보내고 이래가지고 뭐 국민의힘 선거의 전망을 우리가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의 정치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해찬 문제 쪽으로 가면 이해찬이야 원래 저 큰 소리 잘 치는 친구니까 민주당 내부에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중요한 문제가 이리저리 일어나고 있어요. 이낙연계 사람들이 사실상 반기를 들고 이제 무슨 탈당을 할 타이밍을 노리고 있는 것 같다. 그런 느낌을 가집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 얘기에는 우리가 또 입수한 정보, 확인한 정보에 따르면 이재명은 이미 253 선거구에 전부 자기 사람을 다 알아서 이미 사전에 다 배치해 놓았다고 봅니다. 그 중에서 뭐 한두 개가 좀 틀리고 어쩌고 그럴 수는 있겠지만, 특히 비명계의 그 핵심 노릇을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미 이재명의 특별 보좌역, 특보, 비서 이런 관계로 해서 다 가서 거기서 활동을 하게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비명계 입장으로서 보자면 이거 쫓겨나는 게 분명하구나 하는 느낌을 가지겠죠. 그리고 또 그 개딸들의 그 고함 소리가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정통한 정보 통에 의하면 이낙연 쪽에서 행동을 취하려고 하고 있는데 우선 이낙연 전 대표가 자금이 없답니다. 근데 옛날 이런저런 문제 가지고 좀 걸린 것이 한두 개가 있어서 그런지 그리고 당시에 정책 특보가 자결하고 그런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때문에 굉장히 몸조심을 해서 그런지 돈이 씨가 말랐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분가를 해서 나가는 것을 반대하는 원로가 있는데 특히 권노갑 상임 고문이 그렇게 반대하고 자꾸 어깃장을 놓는다는 거야. 니들 나가면 다 죽는다. 이런 식으로 어깃장을 난다. 그러니까 앉아서 그냥 당하는 거냐 나가서 또 피해를 보는 거냐 이런 갈림길에 있는 모양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지금 다 이재명 바로 만든다고 할지라도 개 중에 한두 개 실수하고 또 그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기다리고 싶은 사람도 있고 아예 전혀 가능성이 없다고 하는 사람은 나가야 한다. 그래서 한 20, 30명이 집단 행동을 취할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이 아마 제가 짐작하기로 옛날에 DJ 정권의 초창기에 있었던 호남의 중도 우파 지금 당권에서 많이 밀려있는 사람들이 중심으로 모아질 것 같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해서 더불어민주당도 시끄럽고 복잡합니다.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으로 보자면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와가지고
출범 42일 만에 해산을 해버리고 저도 개인적으로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한 번도 제가 전화 안 했습니다. 혹시 뭐 또 딴소리 들어간다는 얘기 들을까 봐서 안 했는데 또 들리는 바로는 인용이도 여기저기 전화는 많이 했어요. 제가 동영상 보내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합니다. 뭐 이런 답장은 왔지만 전화는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마 전직 뭐라고 민주당 대표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으로 갈리지 않고 이쪽으로 순수 민주당의 정통을 지켰던 예를 들면 한화갑 대표 같은 전 대표 같은 사람에게도 전화를 했다는 그런 정보가 여기저기서 입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도 뭐 내가 할 말이 적당치 않다. 그래서 아마 특별한 보관을 찾지는 못한 것 같고 윤요한 그 박사가 그 이준석이 공격할 때 그 부모를 얘기하는 말은 실수했다고 제가 지적한 바가 있어요. 근데 그것은 그렇게 뭐 결정적인 문제는 아니니까 나중에 또 쾌활하게 그 문제에 대해서 사과를 했는데 그 다음에 자기의 그 주장을 관찰하기 위해서 차라리 나를 공천관리위원장을 시켜주시오 하는 말은 여러 가지의 그 복잡한 반응이 있습니다. 이 사람 턱없는 소리를 하고 있는데 웃기네 이런 사람들로부터 시작해서 또 그 중에는 그 사람한테 시키면 진짜로 혁신을 하겠구나 또 이런 사람도 소수이지만 있었다고 합니다. 그나저나 간에 하여간 조용히 떠났어요. 떠나면서 뭐 김기현 대표에게 많이 배웠다 이런 식으로 뼈 있는 코멘트를 하고 말을 아주 전략하면서 떠난 셈인데 공식적으로는 이제 아마 해산이 며칠 좀 남았죠. 그러나 뭐 사실상으로는 마무리가 된 것 같고 저는 그저 그러지 말고 서대문 갑군가 그 우상호 안 나온다고 하는 우상호 거기에 가서 국회의원이나 한번 해라 하고 개인적으로 방송을 통해서 권고했습니다. 그 얘기 잘 듣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인용원이가 특별하게 크게 말썽을 부리지는 않을 거다 이런 느낌이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정부에서 가장 결정적인 문제는 제가 맨 처음에 얘기했던 김건희 여사의 그 비밀 녹취 녹음 녹화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데 이것이 상당히 메가톤급의 영향을 미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양반이 예를 들면 뭐 옛날 후안 페론 아르헨틴 대통령의 부인이었던 두 번째 부인이었죠. 에비타 페론 같은 사람이 되려고 하는 거 아닌가. 에비타 페론은 신분이 아주 현한 입장에서 노력을 해가지고 노력을 갖고 갑자기 갑자기 유명해진 청춘 스타로 간신히 올라섰는데 그때 육군 대령이었던 그 후안 페론 대령하고 어디서 만나가지고 그냥 첫눈에 그냥 반해서 사랑하고 부인이 됐어요. 그런데 그는 나름대로 아르헨틴에 가지지 않는 서민들에게는 굉장히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복잡한 아르헨틴은 군사 쿠데타가 그냥 몇 년에 한 번씩 벌어지는 그런 아주 정쟁이 불안한 나라였기 때문에 그냥 이리저리 그냥 밀리고 쫓겨나고 하면서 아시죠 여러분 동크라이 아르헨틴 자기를 위해서 아르헨틴 울지 말아라 나는 그래도 보람 있는 승자로서 떠난다 뭐 이런 거죠. 이런 얘기를 했죠. 그 유명한 뮤지컬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은 이제 뭐 이리저리 밀리고 어찌고 또 공교롭게 참 아르헨틴을 좀 얘기하자면 또 그 이사벨 페론인가 또 세 번째 부인이 그 우여곡절 끝에 또 대통령이 됐어요. 참 재밌는 대통령이 돼가지고 다시 에비타 페론이 복권이 되다가 그 다음에 또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고 지금은 자기 두아르테 에비타 두아르테 패밀리에 자기 거기에 가족묘지에 조용하게 묻혀 있다 합니다. 그러니까 참 파란만장한 여걸이야. 이 사람. 파란만장한 여걸인데
김건희 여사가 그런 사람의 길을 걸으려고 하는지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듭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특히 이 사람 에비타는 서민을 위해서 여러 가지의 복지 향상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는데 정치적 이데올로기 문제에 대해서 시비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현역 대통령의 부인이 그리고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이고 그리고 그 부군인 윤 대통령은 북한에 대해서 강경한 발언을 뻥뻥 하고 그리고 9.19 군사합의 그것도 사실상 폐기하고 그리고 북한에 대해서 강경한 입장으로 결단선 있는 입장으로 현재까지는 취해 있는데 그 뒤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가장 힘있게 그리고 가장 효과 있게 좌지우지한다고 생각되어지는 대통령 부인이 우리는 좌판이에요? 이러고 앉아 있으니까 당시 지난번 그 선거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많지만 아무튼 간에 이재명보다는 10배, 100배 나으니까 그래 윤석열이가 낫다 하고 찍었던 많은 보수주의 유권자들이 이게 뭐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공신력의 상실이야. 이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래가지고 선거에는 굉장한 암운과 악재가 미치지 않는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해찬이가 얘기했던 특별한 일이 없는 180석 먹는다. 그러니까 옆에서 누가 화답하듯이 옛날 그 노인 발언 가지고 한때 말썽을 주인공이 됐던 정동리가 이 180석이 아니라 200석도 문제없어 하고 화답을 했는데 그 더불어민주당의 체제는 지금 현재의 체제가 특별하게 무너지지 않는 한 180석 얘기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가능하다고 보아집니다. 그런데 이제 엉뚱하게 여기서 정광훈 목사라는 사람이 자기가 200석 한다고 오늘 보니까 광고에다가 전국의 지구당 공천자 모집을 한다 여러 가지 일을 벌리는데 이 사람이 뭘 가지고 이렇게 큰 소리를 치는 거? 그 윤석열하고 손을 잡고 막판에 뭘 하려고 하는지 그게 가능한다고 생각하는지 그래서 하여간 이 소위 명목상으로 자유민주주의 보수 쪽을 지향하는 사람들은 죽도 개판이야. 엉망진창이야. 응? 지 혼자 똑똑하고 잘났어. 그리고 그 선거를 중심적으로 끌어가야 할 윤석열 대통령은 보수파 중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사정선거 반대 수개표 이거에 대해서 모른 척하고 있어. 모른 척하고 있고 그의 참 뭐라고 할까 가장 행동 책임자 실무 책임자 한동훈은 누가 질문하니까 선거 부정 그건 내 소관사항이 아닙니다. 그러고 넘어서 자기 이제 국회의원 한다고 그냥 난리법석 뛰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노루가 이리 뛰고 저리 뛰듯이 난리법석을 치니까 지가 혼자 어디 있어야 국회의원 될 수가 있겠죠. 전국구를 하든지 아니면 험지를 가든지 아니면 좋은 복지를 하든지 가겠죠. 그런데 이래가지고 국민의힘 혹은 보수파들이 이번 선거에 제대로 뭘 해먹을 수가 있겠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심각한 의문이 제기됩니다. 그래서 저도 좀 관계가 있습니다만은 소위 군소정당이라고 평가받았던 그 여러 개의 정당들이 다 모아가지고 국민의힘 이거 믿기가 어렵다. 우리가 모아가지고 제3의 대안을 만들자. 더불어민주당도 이낙연, 정세균, 김부겸 등이 하나 만드는 것 같으니까 타당제 만들자. 우리도 이쪽에 보수당의 제3정당을 만들자. 오선 웰수의 그 제3의 길이라는 그 영화 있잖아요. 그거 하나 만들자. 이렇게 주장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실은요, 더불어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은 양당제 아닙니까? 미국처럼. 이 양당제는, 미국은 양당제가요, 어떤 의미에서 선거 부정 얘기가 조금 그 세부적인 건 있긴 합니다만 철저하게 페어플레이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양당제는
서론에 굉장히 으르렁거리면서 막 잡아먹을 듯이 하지만 전략적으로 공조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놈들은 끼지 말라 이거야. 우리 둘이만 많아지든 적어지든 우리끼리만 해먹는다는 사고방식. 이게 양당제의 흠결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국민의힘 쪽에서는 우리가 지금보다도 표가 적게 나오고 서울에서 크게 성공을 경기지방에서 성공을 못한다고 할지라도 100석 근처나 80석 정도는 최소한 할 거 아니냐. 이거 가지고 우리가 정권 잡고 있으니까 앞으로 몇 년 동안 그냥 밀리면서도 우리 이해관계 챙기면서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근데 저 반대로 또 더불어민주당 우리가 100몇십 석인데 깨지면 얼마나 깨지겠냐. 이해 차이는 큰 소리 빵빵 치지만 아무리 깨져도 100석 이하로 내려가지는 않을 거 아니냐.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기반이 있으니까 이거 가지고 나중에 저놈들 더 받쳐서 이길 수 있다. 그리고 우리는 솔직히 말해서 북한과의 직간접적인 제2, 제3의 커뮤니케이션도 하고 있고 다 이런 국제적인 연관 속에서 그냥 우리의 기득권을 유지하겠다. 이것이 상호 아주 상호 부정적인 공생관계예요. 상호 배타적인 공생. 그러니까 딱 둘이 와서 손발 맞춰 눈 깜박깜박하면서 맞추는 게 아니야. 아주 배타적으로 하면서도 한쪽이 저쪽이 없으면 불가능하거든. 이것이 이 나라의 양당제의 먹이사슬입니다. 이 먹이사슬을 깨야 한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 먹이사슬에 이번에 김건희 여사의 테이프 중에서 특히 보수 때문에 우리가 정권 잡았으니까 보수는 좀 살살 만져주고 이런 식의 발언은 굉장하게 이쪽에 허탈감을 줍니다. 특히 65세 이상의 유권자가 우리나라에 1,000만 이렇게 상회할 정도인데 그 중에서 보기에는 적어도 한 700만 정도는 보수파라고 봅니다. 그런데 700만의 보수파의 노인 유권자들은 김건희 이 발언에서 팔딱 뛰는 거야. 이거 말이 아니 막걸리냐 이러고 앉아 있어요.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는 방법. 우선 그나마 이걸 정리하기 위해서는 이기용 기자가 얘기하고 있죠. 김건희 여사는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 정치의 어떤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서 사과해야 한다. 나오죠? 자, 여기 내려. 김 여사는 하루빨리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 그리고 관제를 떠나 서초동 자택 등 사가로 거처를 옮겨서 근신해야 한다. 이 정도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아무리 대통령이라고 해도 부부는 사적인 영역이다. 그러면서 대통령 배우자는 공인이다. 김건희 리스크는 총선과 나라의 진로에 지속적으로 어쩌면 결정적으로 영향력을 미칠 것이다. 저는 사실은 지금까지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비판이 나온 것을 다른 사람들이 야, 너 좀 웃긴다 하는 비판을 보면서 아니 김건희가 뭐가 잘못해서 그러냐 하고 좀 옹호하는 입장을 취했어요. 그리고 좀 바이든 팔짱 끼고 말이야 상스럽게 그런다 이러고 그리고 어디 가서 대통령 하는데 어쩌라고 자꾸 이리 가라 저라고 눈에 보이게 간섭하고 이러고 한다. 그것을 나쁘게 생각하면 나쁘지만은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적인 어떤 프로토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김건희 여사보다 세련되지 못했어요. 검사 노릇만 하면서 그런 거 잘 안 해봤으니까. 근데 김건희는 무슨 전시회도 하고 사업도 해보고 해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세련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뒤에서 이렇게 옷자락 잡아서 이렇게 돌려주고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그리고 또 특히 바이든에 대한 얘기는 제가 바이든 개인적으로 좀 아는 사람인데 바이든이 젊어서 굉장히 핸섬했습니다. 아주 핸섬했는데
바이든이 여자들한테 인기가 많아요. 인기가 많아서요. 근데 그 아이리시 계통 사람들은 좀 이 컴플렉션, 피부가 빨리 늙는다고 해서 요새는 걷는 것도 좀 끼우뚱끼우뚱하고, 좀 늙어 보여. 그러나 옛날에 참 핸섬했습니다. 근데 참 여자들에게 친절하게 잘합니다. 그리고 특히 그 구라파 사람들 중에서, 유럽 사람 중에서 아이리시 계통하고 이탈리안 사람들은 이렇게 뭘 만나면 아주 친절하게 여자라고 막 이렇게 막 왔다 갔다 이렇게, 볼에, 스치는 키스도 하고 뭐 이런, 입맞춤도 하고 그런 걸 잘해요. 굉장히 친절하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대통령이요, 누구 손을 잡고 탁 팔짱을 끼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 그것을 뭐 가만히 있는데 김건희 여사가 팔짱 끼려고 팔짱 낍니까? 아니에요. 그럴 수가 없어요. 저는 구체적인 그 시츄에이션은 잘 모르지만은 뭐 영어도 잘 통하고 쭉 하니까 뭐 이렇게 뭐 아주 재밌게 속된 말로 귀엽게 얘기를 하니까 바이든이 마음에 싹 들었던 거예요. 아, 재밌다. 아, 그 뭐 어디가 뭐 예를 들면 저쪽으로 합동 뭐 쓰고 투게다고 손잡고 이렇게 간 거예요. 그것은 개인적으로서는 김건희 외교의 하나의 승리라고 봐야 됩니다. 하나의 어치브먼트예요.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김건희 여사가 미스터 프레지던트하고 뭐 이런 얘기하고 설득하는데도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 자체를 상스럽다고 얘기하는 건 그 말한 건 촌스러워. 천박해.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를 좀 했어요. 그걸 그냥 무작정 나쁘게 얘기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뭐 꾸미는 것이 꼭 무슨 패션 모델 뭐 어디 무슨 바 뭐 이런 데 나가는 사람처럼 한다고. 근데 이제 뭐 그리고 뭐 성형을 몇 번 했다 뭐 어쩌고 그래서 아니야, 성형을 해도요 바탕이 좀 이쁘면 성형이 잘 나오는 거예요. 아무나 갖다 성형하다 다 이뻐지나? 그만큼만 소위 그 얼굴 뭐라고 할까? 속된 말로 우리 하는 모지박이라 그러죠. 얼굴 그만큼 하면 잘 빠진 거 아니야? 그럼 니는 어쩌고 가끔 사람들 내가 비판을 당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이 그냥 흥청망청 아니면 천방지축 뭐 실수한 걸 뒤에서 좀 잡아주는 역할을 하지 않을까 하는 느낌을 가졌는데, 아니 자기가 저렇게 말을 좀 최정이라는 고약한 그 오빠한테 걸려서 그러는지 자기의 진면목을 저렇게 내놓고 까버리면 이것은 대통령의 그 임무중에 결정적으로 하자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 누구야 이기용 기자? 이기홍인가? 이기용 사죄에 가서 근신해라는 말은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우선 무조건 김건희 여사는 국민 앞에 사과하십시오. 그리고 그거 맘대로 폼 잡고 집에서 그냥 적당히 편안하게 얘기하고 그런 것을 그 찍은 그 당사자가 인간 말종들이야. 나쁜 놈들이야. 솔직히 말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과 상대해서 그런 망신을 당했다는 것에 대해서 국민 앞에 사과하십시오. 진지하게 사과하십시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이 아까 에비타 페론 예를 들었습니다만, 페론은 그래도 에비타 페론은 그렇게 정치적으로 몰릴 때까지 가난한 사람들, 서민들을 위해서 나름대로의 했던 공적이 꽤 많습니다. 그 공적과 어치브먼트는 지금 김건희하고 비교해서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렇게 밀려날 때 많은 사람들이 그를 전송하면서 슬픔과 애절함, 애통함을 느꼈어요. 나는 김건희 여사가 아직 그런 정도의 수준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앞으로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본인에 대한 성과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국민의힘이라기보다는 이 나라 보수 우익 자유주의 세력의 성패가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제발 아무나 만나면서 그러지 마세요. 예? 국민들을 부끄럽게 하지 마세요. 재능은 있어 보이고 꾀는 있어 보이지만은 대통령의 부인으로서 남북 문제에 대해서 획기적인 역할을 하려고
감히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런 얘기 있으면 대통령 남편에게 그걸 제안하세요. 뭐 거기 뭐 흔히 말로 한국에 격언이 있습니다. 뭐 암탉 뭐 이런 거 뭐 어떤 사람은 암망에다 더 나쁜 소리도 붙이고 그랬지만 그렇게 하면 집안이 잘 안 됩니다. 나라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기로 해서 진심으로 국민에게 지난번에 뒤에 물러서 조용하게 내조하겠다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보다 적어도 10배쯤 더 진지하게 국민에게 사죄하고 사과해주고 근신하기를 공개적으로 요구하면서 앞으로 용산의 대통령실의 반응을 주목해서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고맙고요. 하나만 말씀드리자면 엊그제 제가 우리 방송에 대해서 좀 구독 좀 많이 시켜주십시오 했더니 한 200이 확 늘었어요. 고맙습니다. 저희에게 좋은 구독을 해주시면 더 알찬 내용으로 여러분에게 빠지지 않고 열심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